충격 실화 강원도. 아내의 49제 날 장모가 사위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가슴 찢어지는 진실. 강원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 민준과 서연 부부의 삶은 다른 평범한 가정들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30대 중반의 민준은 건설업에 종사하며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아내와 자식을 끔찍이 아끼는 다정한 남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내 서연은 남편보다 2살 어렸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에 늘 온화한 미소를 띤 그녀는 평생을 학생들과 남편 그리고 늙은 어머니만 알고 살아온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5살 난 아들 준서가 있었습니다. 천진난만하고 애교 많은 아들은 골목 끝 작은 집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한때 동네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늘 화목하고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의 어머니 박 여사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평생을 시장에서 작은 장사를 하며 외동딸 서연을 힘들게 키워냈습니다. 딸이 결혼한 후에도 수시로 드나들며 살림을 돕고 손주를 돌봐주었습니다. 박 여사에게 서연은 딸이자 유일한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때로 짧았습니다. 서연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희귀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불과 몇 달간의 투병 끝에 그녀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충격에 빠진 남편과 어린 아들,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에 잠긴 늙은 어머니를 남겨둔 채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구준비가 내렸고 조문객들은 착하고 성실했던 한 여인의 짧은 생을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이 끝나자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민주는 아내를, 준서는 엄마를, 그리고 박 여사는 유일한 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텅 빈 마음을 채우려 애썼습니다. 슬픔의 나날 동안 박 여사는 사위의 집을 오가며 손주를 돌보고 밥을 짓고 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야윈 몸으로 딸의 사진을 닦는 백발의 늙은 어머니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슬픔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 한국의 장례 풍습에서 중요한 기점인 49제가 열렸습니다. 가족과 친지,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서연의 넋을 기리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모두들 그저 고인의 영혼을 떠나보내고 편안한 안식을 기원하는 평범한 추모 의식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의 날, 박 여사가 전한 한마디는 모든 사람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온 마을을 발칵 뒤집고 친척들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애끓는 슬픔을 감당하기 힘든 새로운 비극으로 바꿔놓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민준과 준서, 그리고 박 여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평화롭던 시골 마을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파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낡은 단층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곳 푸른 나무 그늘 아래 아담하게 자리 잡은 민준과 서연의 집. 화려하지도 넓지도 않은 이끼 낀 기와 지붕과 세월의 흔적으로 얼룩진 하얀 벽의 낡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그곳은 지나갈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웃음소리 가득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민준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억척스럽게 그를 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어릴 때부터 성실했고 양보할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 되어 그는 마을의 작은 건설 회사에서 현장 기사로 일했습니다. 고되고 월급도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그를 겪어본 사람들은 모두 그가 얼마나 정이 많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서연은 달랐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채소 장사를 하며 홀로 딸을 키운 박 여사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했으며 정이 많고 엄마를 끔찍이 생각했습니다. 커서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그 삶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결혼하던 날, 온 동네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이 천생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실하지만 무뚝뚝한 남자와 다정하고 현명한 여자.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신랑 신부의 눈에 가득한 행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했습니다. 이듬해 아들 준서가 태어났습니다. 엄마를 닮아 눈이 맑고 아빠를 닮아 웃음이 선한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생긴 후 작은 집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이른 아침 민주는 낡은 오토바이 뒷자리에
아들을 위한 작은 의자를 매달고 아내를 태워 출근했습니다. 퇴근길에는 시장에 들러 장사를 마친 서연을 태웠고 세 식구는 제잘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은 소박한 나물 반찬과 생선, 한 토막이 전부일 때가 많았지만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박 여사도 거의 매일같이 드나들었습니다. 딸과 사위를 아끼는 마음에 따로 살면서도 매일 와서 나무를 다듬고 집을 쓸어주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장모와 사위가 저렇게 화목한 집은 드물다며 칭찬했습니다. 민주는 장모를 친어머니처럼 공경했고 준서는 외할머니를 유독 따랐습니다. 주말이면 세 식구는 집 뒤 개울가로 나가곤 했습니다. 민준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서연이 그 옆에서 빨래를 하면 준서는 첨벙거리며 물장구를 쳤습니다. 박 여사는 늘 그 곁에 조용히 앉아 옥수수를 까며 웃음 띤 얼굴로 자식과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박하지만 그것이 바로 완전한 행복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실한 남편, 현명한 아내, 똑똑한 아이, 그리고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늙은 어머니. 삶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견고해 보이는 그 행복의 기반 아래 끔찍한 폭풍우가 서서히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연약한 행복은 사람을 더 겸손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불행이 닥쳤을 때의 고통을 몇 배로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민준의 가족에게 그 불행은 희귀병이라는 불청객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의 작은 가정은 비록 따뜻했지만 늘 생활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교사 월급은 집안의 자잘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빠듯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부터 시작해 준서의 교육비, 그리고 장모님 용돈까지 집안의 크고 작은 지출은 거의 민준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작은 도시의 건설 현장 기사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민준은 어쩔 수 없이 먼 지방의 공사 현장 일을 맡아야 했습니다. 한 번 가면 일주일씩 집을 비우기 일쑤였습니다. 고된 출장은 그를 지치게 했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과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떠올리면 그는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편 소박한 삶에 익숙했던 서연은 그저 가족의 평안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커가면서 교육비, 식비, 옷값도 따라 늘어났습니다. 남편이 먼지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헬쑥해진 얼굴로 귀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남편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교사 월급으로는 아무리 아껴 써도 여유를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박 여사도 그 사정을 잘 알았습니다. 사위와 딸이 안쓰러웠지만 50을 넘긴 나이에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 시장의 잡화 장사로는 겨우 제 한 몸 건사할 정도였습니다. 가끔 채소를 팔아본 돈 몇만 원을 딸의 손에 쥐어주었지만 서연은 그것이 어머니의 땀과 눈물인 것을 알기에 차마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은 민준을 지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습니다. 지붕이 새서 수리비가 들거나 준서가 아파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할 때면 서연은 걱정했고 민준은 말없이 인상만 썼습니다. 다툼은 아니었지만 그런 침묵은 부부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떤 날 저녁, 민준은 현관에 멍하니 앉아 타담한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다가와 옆에 물 한 잔을 놓아주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이 남자의 고단함을 덜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곁에 조용히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남편이 온기를 느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의도치 않게 거리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았고 경제적 부담을 혼자만의 책임으로 여기며 아내와 대화를 줄였습니다. 서연은 날이 갈수록 예민해졌고 남편이 지쳐서 마음이 떠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나란히 누운 밤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걱정으로 뒤척였지만 누구도 속마음을 전부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동네에는 형편이 더 나은 집도 많았습니다. 차를 사고 집을 넓히고 아이들을 좋은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서연도 가끔은 마음이 쓰렸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부가 화목하고 아이가 건강하면 된 거지 부자인 게 뭐 그리 중요할까. 그럼에도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압박이 부부의 사랑을 언제 어떻게 갉아먹을지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압박은 큰 갈등은 아니었지만 마치 조용히 스며드는 지하수처럼 매일 조금씩 그들의 관계를 침식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바로 그 고단함이 민준을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온 가족의 삶을 고통스러운 방향으로 틀어버릴 갈림길로 말입니다. 민준이 먼 지방의 공사 현장으로 나가는 날이 잦아지면서 골목 안 작은 집은 그 어느 때보다 적막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를 마친 서연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여보, 아들, 아빠 왔다, 밥 먹자 하고 외치는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엌에는 그녀가 홀로 달그락거리는 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유지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학교에 출근했다가 오후에는 서둘러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고 밤에는 아이의 숙제를 봐주었습니다. 그러나 민준의 부재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준서가 잠든 깊은 밤이면 그녀는 벽에 기댄 채벽에 걸린 결혼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스산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차라리 내가 더 강해서 다른 일이라도 해서 남편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천성이 온순한 데다 교사 일에 거의 모든 시간을 쏟고 있었기에 서연은 그저 이를 악물고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남편이 건강을 지키기를,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작은 기쁨이라도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공사 현장에서 걸려오는 짧은 통화와 나 바빠, 먼저 자라는 단출한 문자 메시지는 서연을 더욱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외로움은 날마다 짙어졌습니다. 어떤 밤에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다가도 피곤할 그를 방해할까 싶어 이내 그만두었습니다. 한 여자에게 행복이란 단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지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있어주고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았지만 남편이 점점 멀어져가는 것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거리는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심한 냉정함이었고 요란한 부부싸움보다 더 무섭게 결혼 생활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준서를 재우고 현관에 앉아 달을 보고 있는데 지나가던 박 여사가 딸의 붉어진 눈시울을 보고는 옆에 앉아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서연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딸의 주름진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사위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남편의 부재가 길어지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가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긴 밤 동안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키려 애쓰고 다른 한 사람은 밖의 일에만 매달리는데 과연 행복이 견고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고 마음속에 빈 공간만 남겼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남편을 기다렸고 아들을 위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숨길 수 없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자가 외로우면 다른 곳에 마음을 주기 쉽다고 말하지만 서연은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단지 남편이 조금 더 일찍 집에 돌아와 함께 밥을 먹고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따뜻한 눈빛 한번 나눠주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외로움에 잠 못 이루던 그 밤, 먼 공사 현장의 민준 역시 고단함에 지쳐 새로운 관계 속에서 위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이지 않는 거리는 서서히 형태를 갖추며 미래에 닥쳐올 비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건설 현장에서 민준은 감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도시에서 파견온 젊은 기술자 팀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진이라는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아름답고 똑똑하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유진은 민준이 이제껏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말솜씨가 좋았고 눈은 늘 생기로 빛났습니다. 모두가 도면을 확인하고 서류 작업에 몰두할 때 유진은 재치 있는 농담 몇 마디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줄 알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일에만 집중하던 민준도 가끔 그녀의 유머에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처음 며칠간 유진의 존재는 그저 일 잘하는 동료라는 인상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준은 그녀의 세심한 배려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여 도면을 검토하고 있으면 유진은 조용히 다가와 관련 자료를 건네주거나 말없이 물 한 잔을 떠다 옆에 놓아주곤 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들은 무해해 보였지만 고단하고 외로웠던 한 남자의 마음속에는 마치 메마른 사막에 스며드는 시원한 물줄기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팀원들이 나무 그늘 아래서 쉬고 있을 때 유진이 불쑥 물었습니다. 민준 씨, 아내분은 정말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능력 있고 성실한 남편이 있으니 민주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집에서 그는 늘 바쁘고 말없는 남편이었고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 한번 가줄 시간도 없는 아빠였습니다. 그 간단한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낯설게 뛰게 했습니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하죠 뭐. 유진은 마치 그의 속마음을 다 안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누군가가 자신의 말 못할 노고를 알아봐주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에서 아내 서연은 그저 묵묵히 감내할 뿐 좀처럼 말로 표현해주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서둘러 도시락을 먹는 점심시간, 함께 현장을 점검하는 오후 시간을 보내며 유진과 민주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일 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진은 고향을 떠나 사는 젊음의 고충과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했고 민주는 생활비 압박과 자주 아픈 어린 아들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들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습니다. 젊고 활기찬 유진은 민준에게 존중받고 이해받는 느낌을 주었고 그것은 그가 가정에서 느끼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반면 유진은 민준의 과묵함과 인생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깊은 눈빛에 끌렸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동료 사이의 관심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민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숙소로 돌아오면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지 아니면 유진에게 잘 자라는 문자를 보낼지 망설였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식어버린 저녁밥과 지독한 그리움으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공사 현장에서는 유진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민준의 고단함과 아내의 기나긴 외로움마저 있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소용돌이는 아주 작은 몸짓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등장은 민준과 그의 가족을 상상도 못했던 비극으로 끌고 갈 도화선이 될 것이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동네 찻집이나 시장 어기 혹은 이웃집 툇마루에서 이야기의 주제가 되곤 했습니다. 한때 모범적인 가정으로 칭찬받던 민준의 집에도 이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심한 몇 마디였습니다. 요즘 민준 씨는 출장을 너무 자주 가. 집에 거의 안 붙어 있더군. 남자 혼자 오래 집 나가 있으면 마음이 변할지 누가 알겠어. 그 말들은 서연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남편이 집을 오래 비워 이미 불안했던 그녀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더욱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을 믿으려 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들이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전 그 사람 믿어요. 하지만 소문은 날개를 달고 퍼져나가며 살이 붙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확신에 차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봤는데 민준 씨가 공사 현장에서 젊은 여자랑 같이 있더라. 꽤 예쁘장하던데 아주 다정하게 웃고 떠들더라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야기는 입을 거치며 부풀려졌고 동네에 돌아왔을 때는 민준 씨가 출장지에서 바람이 났다더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서연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남편을 믿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과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내와 멀리 떨어져 외롭게 지내는 남자가 모두 굳건할 수는 없다는 것을. 게다가 여자의 육감은 매우 예리해서 뜬 소문 같아도 때로는 진실의 씨앗을 품고 있기도 했습니다. 박 여사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슬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무 믿지만은 마라. 남자가 집 떠나 오래 있으면 마음 약해지기 쉬운 법이야. 엄마는 네가 나중에 고생하는 꼴은 못 본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불안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동네 아이들도 짓궂었습니다. 한 번은 준서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캐묻자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렸어요. 아빠가 다른 아줌마 생겨서 엄마랑 나 이제 안 사랑한대요.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저 어른들이 무심코 뱉은 말을 따라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여론의 어두운 구석으로 내몰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이 모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유진과의 대화는 그저 일의 피로를 푸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내와 자식을 배신한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젊은 동료와 나눈 몇 번의 웃음과 눈빛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 여자에게 남편의 침묵은 때로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서연은 따져 묻고 싶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했던 저녁 식사는 무거워졌고 그녀는 웃음을 잃었으며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은 예전처럼 막지 않았습니다. 여론은 차가운 바람처럼 보금자리의 모든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온전한 믿음을 앗아갔고 평온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어귀에서 시작된 뜬소문으로부터 행복해 보였던 한 가정에 진짜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나는 막 17이 되었습니다. 소녀의 마음이 막 어른의 문턱을 넘어서려 하는 예민한 나이였습니다. 하나는 본래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 모범생이었지만 클수록 어른들은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에 민감해졌습니다. 아빠가 지방으로 출장 가는 날이 많아지면서 하나는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밥상에는 한 사람이 비었고 대화도 짧아졌습니다. 하나는 엄마가 안쓰러웠습니다. 여러 번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엄마가 창가에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는 척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어느 날 하굣길, 하나는 같은 반 친구들이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쟤네 아빠 바람났대.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진짜래. 하긴 남자가 집 떠나 오래 있으면 다 그렇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지는 말들이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나의 얼굴이 빨개졌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책가방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문을 두드리며 딸을 불렀지만 하나는 퉁명스럽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피곤해요. 밥 안 먹을래요. 하지만 그것은 피곤함이 아니었습니다. 갓 어른이 되어가는 소녀가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분노와 수치심이었습니다. 하나는 엄마를 대신해 상처받았습니다. 남들이 자기 집안일을 입에 올리는 것도 한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 여겼던 아빠가 그런 소문에 휩싸인 것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는 아빠에게 노골적으로 차가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준이 집에 올 때마다 그녀는 건성으로 인사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서연이 딸을 타일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어른들 일에는 다 사정이 있는 거야. 네가 아직 다 이해 못해서 그래. 하나는 눈이 빨개진 채 쏘아붙였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아는 건 아빠가 더 이상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에요. 그 말에 서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딸이 세상의 소문에 상처받았다는 것과 남편 민준의 침묵이 그 소문을 사실처럼 만들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어리둥구절했습니다. 딸이 왜 그렇게 갑자기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착하기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아빠를 멀리하고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아빠한테 화가 나 있니? 하나는 고개를 돌리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그냥 실망했을 뿐이에요. 그 짧은 한마디는 민준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느꼈지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유진에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갓 어른이 된 하나에게는 기댈 수 있는 가정이 필요했습니다. 사랑과 결혼을 믿게 해줄 부모님의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균열은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서둘러 그 균열을 메우지 않는다면 어린 소녀의 마음속 상처는 평생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웃음이 가득했던 집에는 이제 침묵과 서먹한 시선만이 짙어졌습니다. 작은 균열들은 드러나기 시작했고 사춘기 딸의 반응은 위태로운 가정의 벽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민준의 아버지 김노인은 70이 넘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몸은 말랐지만 목소리만은 여전히 우렁찼습니다. 그는 전쟁과 가난한 농사꾼 시절을 거치며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집안에서 엄격하고 예의와 명예, 도리를 중시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민준에게 늘 가르쳤습니다. 남자는 줏대가 있어야 하고 아내와 자식들이 고개 들고 살 수 있도록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민준은 그런 가르침 속에서 자라 아버지를 늘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그가 공사 현장에 젊은 여자와 아들 사이에 미심쩍은 관계가 있다는 소문을 듣자 김노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지팡이를 짚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네가 애비 말을 아직도 귓등으로 듣는 것이냐? 네 그놈의 주책 때문에 온 집안이 망신당하는 꼴을 봐야겠느냐? 민준은 당황하며 급히 해명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일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김노인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더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처자식 있는 남자는 몸가짐을 바로 해야 하는 법이다. 한순간 마음 약해져서 집안 전체를 망가뜨리지 말거라. 서연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는 감히 끼어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닦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남편이 아직 선을 넘지는 않았을 거라 믿었지만 유진이라는 여자와의 가까운 관계는 그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제 시아버지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 가슴은 더욱 아파왔습니다. 민주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얻을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도 넘지 말아야 할 감정의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노인은 훈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부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만약 네가 내 처자식에게 죄를 짓는 날에는 다시는 이 집안에 발들일 생각 마라. 나도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고 생각할 테니. 단호하고 엄한 그 말은 칼날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였고 민주는 고개를 더욱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원망스러우면서도 창피했고 마음 한편에서는 은밀한 반항심이 싹 텄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밖으로 나가 현장 인부들과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는 말없이 앉아 독한 술을 넘겼습니다. 머릿속에는 남자는 줏대가 있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유진의 다정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도 떠올랐습니다. 격렬한 갈등이 마음속에서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김노인에게 있어 그의 말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가문의 도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 그 엄격함은 오히려 그를 가족에게서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해받지 못하고 그저 심판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서연은 양쪽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엄격한 시아버지, 다른 한쪽은 점점 멀어져가는 남편. 그녀는 어떻게든 화목을 지키려 애썼지만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진짜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정의 균열은 이제 여론이나 남편의 흔들림뿐만 아니라 구세대의 완고함 때문에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이라는 것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여자의 육감은 매우 예리하며 특히 남편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말합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의 사소한 습관 변화에서부터 그녀는 민준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출장에서 돌아오면 민준은 늘 신나서 집으로 뛰어들어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아내에게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는 지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와 소파에 멍하니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기 일쑤였습니다. 식탁에서의 대화도 줄었습니다. 기껏해야 밥 맛있네. 오늘 학교는 어땠어? 같은 의례적인 몇 마디가 오가고는 이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남편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훨씬 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머리도 채 말리지 않은 채 스마트폰을 집어들고는 메시지를 읽으며 얼굴이 환해지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동료가 업무 때문에 연락했어. 하지만 서연은 뭔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 웃음은 부자연스러웠고 그 눈빛은 평소와 달리 반짝였습니다. 업무 이야기를 하는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 밤에는 민준이 현장일 때문에 친구 좀 만나고 올게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늦게 돌아왔고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지만 그 사이에는 서연이 아는 남편의 것이 아닌 은은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란을 피우거나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모든 행동과 습관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욕실에 셔츠를 벗어두고 나온 것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셔츠 주머니에는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글씨체로 급하게 쓴 몇 줄의 글귀. 밥 잘 챙겨 먹고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마요. 쪽지 귀퉁이에는 손으로 그린 작은 꽃그림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자 동료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쥐었고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동네에 떠도는 소문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단 말인가?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를 흔들어 깨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었지만 그 대답이 이 가정을 산산조각 낼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아이의 등교를 도왔습니다. 민주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연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지만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한 여자가 남편의 변화를 감지했을 때 그들에게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눈빛 하나, 웃음 하나, 낯선 습관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합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이에게 온전한 가족을 남겨주기 위해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지우지 못하고 마음속에 고통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남편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빈 공간은 곧 균열이 되고 언젠가 그 균열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먼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민주는 유진과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메시지, 함께하는 점심 식사 정도였지만 점차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젊고 생기 넘치는 유진은 늘 민준에게 신선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잘 들어주었고 칭찬할 줄 알았으며 특히 생활비 문제로 가끔 불평하던 아내 서연과는 달리 그를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 밤늦게까지 도면 작업을 하느라 피곤하다고 푸념했습니다. 유진은 즉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빠, 그냥 쉬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일 제가 도와줄게요. 그 간단한 말들이 민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집에서는 늘 담배 좀 그만 펴요. 내일 또 일하러 가야 하잖아요. 라는 잔소리를 듣곤 했는데 말입니다. 어느 늦은 밤, 현장 회식이 끝난 후 민준과 유진은 함께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고 알코올 기운에 민준은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유진이 살며시 그의 팔짱을 끼며 속삭였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다 가족 때문인 거 알아요. 그래도 자기 자신도 좀 챙겨야죠. 그 순간 민준은 그녀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이해받고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내 서연의 묵묵한 인내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약해진 한순간 그는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처음으로 아내를 배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죄책감과 갈등 속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모범적인 남편과 아빠 역할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마트폰에는 유진과의 달콤한 메시지가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관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유진을 만나면 다시 사춘기 소년처럼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 모순된 감정은 민준을 두 개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한쪽은 책임, 다른 한쪽은 감정. 서연은 따져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슬퍼졌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아이들을 돌보고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며 늦게 귀가하는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나란히 누운 밤, 민준은 등을 돌리고 자는 척했고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민준의 관심을 얻게 된 유진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녀는 한밤중에도 서슴없이 메시지를 보냈고 심지어 그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이내 마음이 약해져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한때 가정의 기둥이자 모범적인 가장으로 여겨졌던 남자는 이제 은밀한 관계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한순간의 실수, 한 번의 흔들림이 한 가정의 운명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남편에게서 어떤 고백도 듣지 못했지만 아내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자신만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 고통은 설명이 필요 없이 착한 여인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그녀를 외로움 속에서 서서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날 밤 강원도 산골 마을에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낡은 기와지붕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빗소리와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소리는 이미 적막한 집을 더욱 춥고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붉어진 눈은
아들 준서가 펼쳐놓은 그림책을 향해 있었지만 마음은 솜털 같은 글자들에 전혀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일이 생겨 늦을 거라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은 그저 응이라고 차갑도록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일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다급한 목소리, 전화를 끊기 전에 머뭇거림, 모든 것이 그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렸고 민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아들을 껴안고 이불 속에 누워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준서가 잠결에 엄마하고 칭얼거리자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벽 쪽으로 돌아누워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아가. 아빠가 예전 같지 않구나. 서연의 마음속 고통은 단지 남편의 배신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힘이 닿지 않는 한 여인의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침묵했고 인내했으며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남편은 등을 돌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비 오는 밤, 서연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더 이상 억누르지 않았고 강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가슴을 찢는 듯 애절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박 여사가 그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와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묻지도 꾸짖지도 않고 그저 서연이 자신의 어깨에 기대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딸아, 여자 인생이 참 고달프다. 그래도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단단히 서야 한다. 박 여사가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붙잡자니 너무 아프고 놓아버리자니 모든 걸 잃게 될 것 같아요. 박 여사는 그저 딸을 힘껏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듯했습니다. 평생을 홀로 자식을 키워온 그 어머니는 이제 딸이 겪는 배신의 고통을 보며 여자의 슬픔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새벽 일시가 다 되어서야 민준이 돌아왔습니다. 옷은 비에 젖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서연의 눈의 그 모습은 더 이상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고장나서 한참을 끌고 왔어. 아직 안 잤어? 서연은 대답 없이 안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침대에 누웠지만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멀었습니다. 민주는 고단한 하루 끝에 잠이 들었고 서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심장은 고통으로 저려왔고 눈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그 비오는 밤 이후 서연은 가족의 행복이 더 이상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것도 이제는 온순했던 아내가 현실을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비록 눈앞에 거센 폭풍우가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그 작은 집에서 민준의 변화를 알아차린 것은 서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이, 하나와 준서 역시 집안을 감도는 싸늘한 공기를 뚜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순수하지만 부모의 감정 변화에는 누구보다 민감합니다. 17살 딸 하나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분노와 실망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빠를 존경했고 한때 그를 강인함과 책임감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빠의 눈은 스마트폰을 볼 때 낯선 방식으로 빛났고 그의 미소는 더 이상 엄마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마음속에서는 원망이 싹 텄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 막 젓가락을 들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급히 수저를 놓고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가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에 보이던 무관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는 그 모습을 쳐다보며 빨개진 눈으로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싫어요.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손을 뿌리치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는 맨날 참기만 하잖아요. 근데 전 더는 못 참겠어요. 아빠는 이 집보다 스마트폰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빠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안으로 들어오던 민주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는 딸을 꾸짖으려다 말을 잃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딸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겨우 5살인 아들 준서는 어른들의 일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집안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아이는 엄마 곁에 바싹 다가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요즘 왜 나랑 안 놀아줘? 이제 나 안 사랑해? 서연은 아들의 질문에 목이 메어 그저 아이를 품에 안고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우리 준서 많이 사랑하지. 그냥 일이 바쁘셔서 그래. 하지만 어린아이의 눈에 그 다정한 거짓말은 진실을 가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준서는 엄마가 혼자 우는 것을, 누나가 자주 짜증내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가 점점 낯설어진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또 다른 날 밤, 온 가족이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하나가 아빠 앞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직도 우리랑 엄마를 사랑한다면 제발 그만두세요. 우리 가족이 깨지는 건 싫어요. 딸의 말은 칼날이 되어 민준의 가슴을 깊이 후벼 팠습니다. 그는 침묵한 채 딸의 눈을 참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 멀리 왔고 두 아이에게 주지 않아도 될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들은 좋은 집이나 비싼 음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부모님이 모두 함께하는 저녁 식사, 따뜻한 포옹, 그리고 가정의 평화뿐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자신의 감정에 취해 바깥을 헤맬 때 상처받은 아이들이 먼저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비록 그 목소리는 미숙하지만 가슴 아플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론도 아버지의 꾸중도 아니었습니다. 딸의 실망 어린 눈빛과 아들의 서운함 섞인 목소리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유진을 향한 약한 마음은 그를 은밀한 관계에 묶어두었습니다. 그는 돌아가고 싶었지만 단호하게 끊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작은 가정은 어른과 아이 모두가 보이지 않는 고통에 시달리며 무거운 날들을 계속해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딸 하나가 울며 아빠에게 직격탄을 날린 그 밤 이후 서연은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인내는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든 것을 보았고 너무나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녀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이 가정은 정말로 산산조각 날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밥상은 차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먹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일찍 잠들었고 하나는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민준이 지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그는 스마트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준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서연은 늘 온화하고 인내심이 강했으며 이렇게 진지한 눈으로 자신을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준 씨, 솔직하게 물을게요. 당신 변했죠? 나 말고 다른 사람 있는 거죠? 그 질문은 마치 날벼락 같았습니다. 민준은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 들었어? 나 일 때문에 바쁜 거 알잖아. 사람들이 헛소문 퍼뜨리는 거야. 서연은 비웃었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아요? 난 당신이랑 10년 넘게 살았어요. 당신 눈빛 하나, 웃음 하나만 봐도 다 알아요. 날람처럼 대하지 말아요. 우리 애들이 진실 앞에서 장님인 것처럼 굴지 말라고요.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창피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반항심도 일었습니다. 그는 압박감에 너무 지쳤었고 유진은 집에서 찾을 수 없었던 위안을 주었습니다. 서연은 목맨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당신이 거짓말하면서 우리 모자가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받고 아이들이 상처받는 건 못 참겠어요. 거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기나긴 인내의 세월 동안 서연은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눈물방울은 식탁 위로 떨어졌고 창밖의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어 아내의 초췌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그는 차마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내가 정리할게. 서연은 눈물을 닦고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가정이냐 아니면 그 여자냐. 당신 더 이상 중간에 서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말은 마치 선고와 같았습니다. 더 이상의 모호함도 숨김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용감하게 현실을 마주했고 남편을 선택의 기로에 세웠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등을 돌리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아내와 아이들, 책임과 도리, 다른 한쪽은 신선함과 이해심을 안겨준 젊은 여자 유진. 그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성과 감정은 그를 정반대 방향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누운 서연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나눈 대화가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마주하는 것이 매일 금이 가고 있는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에게서 분명한 해명과 단호한 선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피했고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집에 있을 때면 짜증을 내고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식탁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서자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확실하게 얘기 좀 해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민준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가방을 의자에 던지며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 소리야. 캐묻고 의심하고. 내가 이 집 먹여 살리려고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집에 돌아오면 취조나 당하고. 내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알아. 딴 여자 만날 시간이 어딨어? 그 말은 칼이 되어 서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변했고 애들도 다 알아요. 아니라고요? 그럼 내 눈 똑바로 보고 맹세해봐요. 민주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맹세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도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만으로도 서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지만 민주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려는 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만 좀 해. 여자들은 맨날 상상만 하고 남편을 못 믿겠으면 같이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고함 소리에 방에 있던 준서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위층에 있던 하나도 뛰어내려와 분노에 찬 눈으로 아빠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아빠가 잘못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왜 엄마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분위기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민주는 딸의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눈빛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분노로 갈라진 목소리로 등을 돌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내 문제야. 너희들은 아직 어려. 뭘 안다고 끼어들어. 서연은 준서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한때 다정했던 남편이 이제는 진실을 피하기 위해 처자식에게 막말을 퍼붓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박 여사도 달려왔습니다. 딸이 울고 외손주가 겁에 질린 모습을 보자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자네 아직 사람인가? 자네 처자식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나? 하지만 분노에 휩싸인 민주는 침묵한 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등 뒤에는 아내의 찢어지는 울음소리, 딸의 원망 섞인 절규, 그리고 장모의 안타까운 한숨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창가에 멍하니 앉아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모자는 함께 있었지만 남편이자 아빠의 빈자리는 메울 수 없는 깊은 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 민주는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맞으며 거리를 헤맸습니다. 그는 화가 나면서도 서러웠고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술 기운에 그는 다시 유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민주는 스스로를 가족에게서 완전히 밀어내고 한때 스쳐 지나가는 관계라고 생각했던 불륜의 늪으로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민준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는 소문은 더 이상 동네의 수군거림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친척들 사이에 퍼졌고 심지어 가족의 오랜 지인들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명예를 밥그릇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 일은 김노인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지팡이를 짚고 곧장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는 후텁지근했고 바람은 이미 답답한 작은 집 안으로 불어 닥쳤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김노인은 지팡이를 마룻바닥에 세게 내리치며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준아, 이리 나와라. 할 말이 있다. 민준이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하루의 고된 일이 남긴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자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김노인은 아들을 엄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고된 얼굴에 새겨진 주름이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이 집안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아직도 부족하냐? 내 처는 울고 손주들은 고통받고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고 있다.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보란 말이냐? 민주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순간적인 오기가 발동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김노인은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느냐? 그래도 나는 내 어미가 눈 감는 날까지 의리를 지켰다. 남자는 신의가 있고 줏대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남편으로서 아비로서의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연은 옆에 서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듣는 남편이 불쌍했지만 그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에 더욱 가슴이 저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빌어 모든 것이 멈추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한 민준은 오히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헛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아버지까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세요? 김노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도둑이 재발저리는 법이다. 잘못한 게 없다면 왜 내 처자식 눈을 똑바로 보고 맹세하지 못하느냐? 잘못한 게 없다면 왜 온 동네, 온 친척이 똑같은 말을 하겠느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창밖에서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쥔 손에는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논리는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침묵하고 싶었지만 침묵은 곧 자백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네가 내 아들인 이상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만약 네가 처자식을 버리고 다른 계집을 따라간다면 다시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그 말은 칼날처럼 민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가 나고 창피하고 부끄러웠지만 상처받은 자존심은 그가 고개를 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등 뒤에는 아버지의 실망 어린 눈빛과 아내의 눈물, 그리고 두 아이의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김노인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평생 공들여 가르친 아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오늘 자신의 말이 아들의 자존심에 채찍질을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연 그 채찍질이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할까?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을까? 서연은 시아버지 곁에 앉아 그의 떨리는 손을 잡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노력할게요. 제가 이 가정을 지킬게요. 김노인은 며느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 바로 서연,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만 해온 착한 여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유진의 품에 빠져든 이후 그의 삶은 두 개의 강물 사이를 표류하는 배와 같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침묵했습니다. 남편과 아빠의 역할을 지키려 했었지만 유진과 함께 있을 때면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유진은 민준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와 공감으로 그를 대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속 계산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숨겨진 여자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름표를 원했고 민준에게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유진은 민준을 한적한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턱을 괜 채 그를 바라보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만나야 해요? 난 세컨드 두 번째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확실한 대답이 필요해요. 민준은 당황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유진아, 나한테는 가족이 있고 애들도 있잖아. 우리 관계는 말하기가 좀 복잡해. 유진은 차갑게 웃으며 목소리를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가족? 아이들? 그럼 나는요? 내가 오빠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겨우 잠깐 쉬어가는 곳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진이 이렇게까지 요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줄 잠시의 위안을 원했을 뿐인데 유진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원했습니다. 그 후로 유진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다정하고 상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쉴 새 없이 메시지를 보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 아내와 아이들과 밥을 먹고 있을 때도 전화를 걸어 그가 밖으로 나가봤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빠가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다 터뜨릴 거예요. 어느 날 다투던 중 유진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나 더 이상 어둠 속에 살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는 유진이 이렇게까지 독하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유진이 무슨 짓을 할까봐, 그리고 가정이 산산조각 날까봐, 모든 것이 밝혀지면. 서연은 남편이 점점 더 이상해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불규칙한 귀가, 시간, 다급한 전화통화, 모든 것이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망하는 대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은 저 그림자가 더 이상 스쳐 지나가는 장난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을 집어삼키려는 진짜 야망이 되었다는 것을. 달콤했던 유진은 이제 사랑 안에서 권력을 갈망하는 여자의 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뒤에 서 있는 것을, 세컨드라 불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을 갖거나 아니면 전부 잃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민주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한쪽은 자신이 평생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아내와 아이들, 보금자리. 다른 한쪽은 모든 장벽을 파괴할 준비가 된 젊고 야망 넘치는 여자. 그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조용히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본색을 드러낸 바로 그 순간 민준의 가정에 불어닥친 폭풍우는 더 이상 작은 균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준비를 마친 거대한 태풍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젊은 여자 유진과 바람이 났다는 소문은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유진은 민준이 계속 망설이자 일부러 두 사람의 다정한 메시지를 공사 현장 동료들에게 흘렸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불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남자가 아내를 배신한 사건은 지울 수 없는 주홍글씨와도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수군거렸고 상사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민주는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가 조직 문화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조용히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사실은 회사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스캔들에 엮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주는 실직했고 가정의 주 수입원이 갑자기 끊겼습니다. 그는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고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유진도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이혼해요.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제 직장도 잃었으니 더 이상 미련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내가 오빠 책임질게요. 나랑 같이 다시 시작하면 돼요.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유진이 외로움을 피하는 안식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는 그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적인 사랑은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더 이상 위안이 아니라 족쇄였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서연이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빠듯한 교사 월급으로는 부족해 그녀는 방과 후 수업을 더 맡고 과외를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엄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랑 준서는 아빠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딸의 말에 서연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아빠라는 존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민주는 전에 없던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족의 존경을 잃고 자식들의 믿음까지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피했고 동료들은 경멸했습니다. 길을 걸을 때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저기 저 민준이 말이야.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저 꼴이 됐대. 쯧쯧. 마누라랑 자식들만 불쌍하지.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저런 꼴을 당하다니. 그 말들은 비수가 되어 그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그는 술을 더 많이 마셨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의 차가운 눈빛과 아이들의 실망 어린 시선만이 그를 맞았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그에게 매달렸지만 민주는 점차 그녀가 평온한 안식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소유하고 싶어 했고 그가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아직 가족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처자식을 버릴 수 없었지만 유진과 완전히 헤어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만든 그물에 갇힌 물고기처럼 허우적거렸습니다. 민준이 실직한 날, 김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아들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들이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경고했었다. 이제 너는 빈털터리가 됐구나. 남자가 제 처자식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들면 아무리 부자가 된들 가장 노릇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직장, 명예, 가족의 믿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마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눈물과 실망으로 가득했던 기나긴 날들 끝에 서연은 더 이상 민준에게 기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때 버팀목이었던 남자는 이제 다른 여자의 품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가 계속 그에게 매달린다면 고통받는 것은 세모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두 아이를 학교와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텅 빈 집으로 홀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모든 젊음을 바쳐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지키려 애썼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한 사람의 인내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강해져야 해. 나에겐 아이들이 있어. 서연은 더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수업 외에 집에서 과외교실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서너 명뿐이었지만 점차 많은 학부모가 그녀를 믿고 아이들을 맡겼습니다.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는 다시 교환을 짜고 서류 작업을 했습니다. 눈밑은 거무죽죽해졌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는 딸이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말했습니다. 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러다 건강 상한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약해질 수 없어요. 제가 무너지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시절 딸 하나도 부쩍 어른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애쓰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존경심이 싹 텄습니다. 하나는 여러 번 엄마를 도와 어린 동생들을 가르쳤고 아들 준서는 예전처럼 떼를 쓰지 않고 더 의젓해졌습니다. 작은 가족은 민준에게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균형을 서서히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준은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 변화를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멍하니 앉아 그를 기다리지 않았고 그의 스마트폰을 훔쳐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평온해졌고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들과 일에만 집중했고 그를 마치 겹방살이하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술에 취해 돌아와 큰 소리를 치려 하자 서연이 벌떡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참을 만큼 참았어요. 어디를 가든 어떻게 살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오늘부터 저와 아이들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거예요. 당신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며 무너져 있을 수는 없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온순하고 약하기만 했던 아내가 그가 본 적 없는 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후로 서연은 더욱 꿋꿋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잤습니다. 웃는 일은 드물었지만 눈빛에는 굳은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서연을 존경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정말 강한 여자야. 남편한테 의지하지 않고도 가정을 다 책임지잖아. 서연은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묵묵히 고통을 참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더 이상 그럴 자격이 없을 때조차도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충분히 강한 어머니이자 한 명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서연이 자신과 아이들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한 후 민주는 긴 꿈에서 깨어난 듯 멍했습니다. 평생을 온순하고 인내심 강했던 아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냉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마다 민주는 낯선 공기를 느꼈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더 이상 희망에 찬 눈으로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대신
서연은 밥상을 차려놓고 조용히 치웠으며 그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예전처럼 아빠 하며 달려나와 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방에서 공부했고 준서는 책을 읽었습니다. 집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는 문득 자신이 자신의 집에서 낯설고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 번은 민준이 우연히 하나가 동생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우리 버팀목이 아니야, 준서야. 이제 우리한텐 엄마밖에 없어. 그 미숙하지만 단호한 말들이 민준의 심장을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그는 딸이 그런 말을 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준은 주변을 더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 서연이 밤늦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눈밑이 퀭하면서도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딸 하나가 말없이 엄마를 도와 상을 치우고 빨래를 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들 준서가 예전처럼 아빠, 안아줘라고 떼쓰는 대신 조용히 혼자 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 한때 안식처였던 유진은 이제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더 많이 불평했습니다. 한 번은 유진이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오빠, 이제 직장도 없잖아.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도 오빠한테서 얻을 게 없어. 내가 우유부단한 남자한테 내 인생을 걸 수는 없잖아. 그 말에 민준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유진이 원했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과 야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면 진정으로 견고하고 따뜻했던 사랑은 서연과 아이들이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저 작은 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현관에 조용히 앉아 불 켜진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서연이 준서의 공부를 봐주고 있었고 하나는 그 옆에서 동생의 숙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에 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행복이 자신을 떠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을 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은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과하고 싶었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 때마다 서연의 차가운 눈빛, 하나의 서먹한 태도, 준서의 경계심이 그를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용서가 단 몇 마디 말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싹 텄습니다. 가족을 영원히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는 한때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했고 가정을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감정도 즐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멀어졌고 아내와 아이들은 담을 쌓았으며 외로움이 어둠처럼 그를 덮쳤습니다. 민준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틀렸어, 서연아. 내가 정말 틀렸어. 기나긴 번민의 밤을 보낸 후 민준은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갈등 속에서 살 수도 없었고 아내와 아이들을 계속 고통스럽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과 두 아이가 막 저녁 식사를 마쳤을 때 민준이 조용히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하나가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준서는 책을 꼭 껴안고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서연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침착했고 예전처럼 눈물도 없었습니다. 말해요. 민준은 긴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두 손을 깍지겼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와 아이들의 믿음을 배신했어. 나는 유혹에 넘어갈 만큼 나약했고 결국 직장도 명예도 그리고 이 가정도 거의 잃을 뻔했어.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할게. 거기까지 말하고 민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한때 오만했고 모든 것을 숨기려 했던 남자가 이제 고개를 숙이고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심장이 흔들렸지만 마음속의 상처가 그리 쉽게 아물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과하는 걸 보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말뿐인 사과로는 안 돼요. 나와 아이들은 행동을 보고 싶어요. 정말 이 가정을 되찾고 싶다면 증명해 보여요. 하나가 쏘아붙였습니다. 아빠, 더 이상 약속은 듣고 싶지 않아요. 아빠가 정말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저한테 뭘 사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전처럼 진짜 아빠로 돌아와 달라는 거예요. 딸의 직설적인 말에 민준은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 오늘부터 아빠는 변할 거야. 다시 시작할게. 너희들이 아빠한테 기회만 준다면 그날부터
민주는 다른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진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었고 전화번호를 바꾸었으며 그녀와 마주칠 수 있는 모든 곳을 피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비록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인 작은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준서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하나의 학교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며 서연을 도와 집안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연과 아이들이 경계했지만 점차 그의 인내와 진심 어린 노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짜증내고 회피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화를 낼 때마다 아내에게 먼저 사과했고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침묵하는 대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주는 서연이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다가가 머뭇거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지만 이내 천천히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씁쓸함이 아닌 안도감이었습니다. 하나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새벽에 일어나 동생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모습, 동생 옆에 앉아 수학 문제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마음도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한 번 더 믿어볼게요. 다시는 실망시키지 마세요. 민주는 딸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 가정은 예전처럼 시끄럽지는 않았지만 평화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것을 메우려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용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용서야말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연락을 끊자 유진은 처음에는 미친 듯이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으며 심지어 집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주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서 유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끝이야. 내가 너를 내 인생에 끌어들인 건 내 잘못이지만 이제 나한테는 아내와 아이들 뿐이야. 다시는 찾아오지 마.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때 자신의 품에 안겼고 달콤한 말을 속삭였던 남자가 이렇게까지 냉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유진은 울고 애원하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습니다. 날 버리면 다 끝날 것 같아? 내가 온 세상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알려줄 거야. 하지만 민주는 그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이상 더 이상 유진에게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진은 자신이 만든 소용돌이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민준의 관계는 이미 온 동네에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명예는 산산조각 났고 친구들은 그녀를 피했으며 동료들은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다른 남자들도 그녀를 남의 가정을 파괴한 여자로 여기며 무시했습니다. 유진이 일하던 회사는 여론의 압박 때문에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직장도 기댈 곳도 없어진 유진은 작은 마을에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아가씨 말이야. 남의 남자 뺏으려다가 아무것도 못 건졌대. 그러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신을 숨겼습니다. 밤이 되어 텅 빈 자취방에 홀로 누우면 그녀는 비로소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달콤한 약속은 한순간이었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외로움과 수치심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서연과 마주쳤을 때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젊잖아요. 스스로를 더 망가뜨리지 말아요. 여자는 모든 걸 잃어도 다시 제대로 살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부드러운 한마디는 칼날이 되어 유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라이벌로 여겼던 여자가 생각보다 훨씬 더 너그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유진은 마을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사람에게 내려진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법의 심판이 아니라 명예와 믿음, 그리고 미래를 대가로 치르는 것. 한편 온갖 풍파를 겪은 민준의 가정은 서서히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민준은 매일같이 노력하여 잃어버린 것들을 메워갔고 서연은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와 준서는 아빠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용서와 사랑이 그 상처를 서서히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야기는 잘못을 저지른 자의 깨달음과 욕심을 부린 자의 대가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남긴 깊은 교훈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시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한순간의 약한 마음이 평생의 후회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기나긴 폭풍우가 지나간 후 민준의 가족은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것은 처음과 같은 온전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눈물과 상실,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으로 얻어낸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이 있었기에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온순했던 아내 서연은 눈물 속에서 무너진 후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강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꿋꿋함은 자신의 인생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무너지기 직전에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남자 뒤에는 묵묵히 내조하는 아내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잘못된 길로 빠졌던 남자 뒤에 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 너그러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한순간의 나약함으로 명예와 직장, 그리고 아내와 자식들의 믿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가족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은 그에게 책임감 있게 사는 법을, 평범한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매일의 노력은 그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두 아이, 하나와 준서는 폭풍 같은 결혼 생활의 무고한 목격자였습니다. 아이들은 상처받고 원망했지만 결국 아버지에게 기회를 주기로 선택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화가 나도 온전한 가정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더욱 성장했고 사랑하는 법, 어머니를 지키는 법,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었던 유진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순간에 관심을 얻을 수는 있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소유하려는 야망은 그녀에게서 명예, 직장, 사랑, 그리고 마침내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그녀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형벌은 외로움과 세상의 경멸 어린 시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간단하지만 깊은 진리를 새겨줍니다. 가정은 사랑하는 곳이지 시험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 한순간의 약한 마음이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동시에 고통 속에서도 사랑이 남아있다면 사람들은 다시 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은 민준과 같은 남편들 뿐만 아니라 유혹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멈추는 법을 배우십시오. 순간의 이기심으로 평생의 행복을 파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연과 같은 아내들에게 너그러움은 무조건적인 인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때를 선택하는 용기이며 스스로 굳건히 서는 강인함이며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한 현명함입니다. 마침내 이야기는 재회의 미소뿐만 아니라 뺨 위에서 마른 눈물 자국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은 성장의 눈물이었고 무너진 자리 위에서 다시 쌓아 올린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웃음소리와 믿음, 그리고 서로를 기꺼이 용서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따뜻한 집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